자, 확통 교과서 주요 문제와 2019년.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좀 편집하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도 풀어봤는데 중복조합이 좀 들어가 있고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 그거는 좀 양해를 구할게. 편집하다가 보니까 아니 뭐 2번 딱 보니까 원수는 좀 생겼잖아. 그래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수는 아니더라고. 민망하게 그런 문제 좀 있었지만 자, 일단 주요한 문제 위주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태영아 잘 들어봐. 너 숫자 안 했잖아, 그지? 응? 그래도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되게 특이거든. 자, 첫 번째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문제 읽어주는 남자.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야 돼.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거로 본다는 얘기가 있어야지만 원수열을 푸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 표현이 없으면 이거 원수열이네 라고 해서 풀면 그건 니네가 손해보는 거야.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자, 회전하여 일치하는 교속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지만 뭐다? 원수열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고 그래서 봤어 내가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 정사각형에 9가지 색깔을 칠한다고 했는데 헷갈리니까 쉽게 말해 1번부터 9번까지 숫자를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놈들끼리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센터 특이한 놈이죠? 자 모서리 특이한 놈이죠? 나머지 해가지고 일단 9개 공간을 자,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는 놈들끼리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를 칠하는 방법 자 1부터 9까지 과연 어떤 숫자를 적을 것인가 결정하는 방법이 9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을 적었다 치고 자 나머지 8개 숫자 중에서 세모에 적을 숫자 4개를 선택한 후 아직까지는 원수열이기 때문에 곱하기 3팩토리얼 해서 2, 3, 4, 5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다. 자 나머지 5, 6, 7, 8 적어야 되는데 자 이미 숫자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 4와 5 사이, 3과 4 사이 다 고유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숫자를 4개 자리에 적는 방법은 4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천천히 해주면 돼. 자 원수열 기본 원수열은 이 정도 문제로 뭐 하시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문제는 뭐 할 수 있을 거야? 정리해 주시면 돼요. 태연아 이해되지? 이해되지 태연아? 이해되지? 오늘 많이 좀 물어볼 거야. 쉽지 않기 때문에 거리야. 자 다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정팔면체 1부터 8까지 숫자를 적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자 이미 방학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뭐 한 친구들이야 잘 기억이 날 것 같지만 또 처음 본 친구도 있으니까 자 입체적인 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야 정팔면체라 그래가지고 이 정팔면체는 항상 마주보는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마주보는 이렇게 면이 존재를 해요. 마주보는 면이 항상 존재를 해. 그래서 일단은 숫자 1을 적는 면의 위치를 선택을 할 건데 태어나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다 1부터 8까지 숫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1이라는 숫자를 적는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일 거야? 한 가지야.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기 때문에 1의 위치를 적어. 1을 적어야지 어디다 적을까? 이 강의에서는 한 가지. 그래서 1을 여기다 적은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이 자리가 독특한 자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1 맞은편에 칠할 색깔을 선택해줘야 돼. 그 경우의 수가 7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1이라는 숫자를 적었고 1 마주보는 이곳에 칠할 색깔을 결정하는 방법. 나머지 7가지 중에 어떤 놈을 1에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 적을 것인가? 7가지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과 이웃하고 있는 세계면 선생님 8면체이기 때문에 박이 안녕. 안녕하세요. 자 8면체이기 때문에 2개의 면을 칠하고 남는 게 6개의 면이 남게 되고 그 6개 면 중에 반 3개는 이 친구의 이웃하고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이웃한다? 이 친구의 이웃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겠죠? 굳이 끝에까지 구석까지 네. 느꼈으면 조용히 하자. 네. 자, 그래서 1과 이웃한 면 3개 칠할 색깔을 선택을 해야 돼요. 6개 중에 3개. 자, 1과 이웃하는 3개 면에 칠할 색깔을 일단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걔를 1 주변에 칠하는 방법이 원순열 2팩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1 주변에 2하고 3하고 4를 쓴 거야. 자, 그럼 나머지 3개 숫자 더 마주보는 거 이웃하는 거 칠할 때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3팩트를 곱한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다면체 칠하는 방법 많이 있지만 이해를 해야 돼. 외우지 말고. 야, 근데 교과서에 정다면체 칠하는 게 꽤 빡세게 나오더라고.
자, 이 뒤에 특별한 옵션이 붙는 정답매치라는 방법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 22번입니다. 선생님, 1부터 12까지를 12면체에 적는 방법이 쓰는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사실 정답매치를 잘 그리는데 이 12면체는 이 오각형이라 사실 잘 못 그리거든. 물론 잘 못 그려도 웬만한 사람보다 잘 그리지만 정 이렇게 정 12면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그림 그리는 시간 아니지만 정 12면체는 이런 형태로 대략 그려다 보시면 되는데 잘 그리지? 이 정도면 뭐 수준급이죠. 정 12면체 짠! 자 그래서 각수치지 말고 마주보는 면이 있어. 항상. 그래서 먼저 숫자 1을 적는 위치 결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야. 그래서 1 마주 보는 곳에 치라는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11가지가 돼. 동의하죠? 자, 12면체라 1부터 12까지 있거든? 그럼 선생님, 한 면과 이웃하는 면이 5개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개 숫자 중에서 숫자 1과 이웃할 5개를 뽑은 다음에 걔를 원순위로 돌리는 방법이 4팩토리얼. 동일한 원리인 거야, 동일한 원리. 그럼 나머지 5개를 반대쪽에 돌릴 때는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5팩터를 곱한다.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 20면체 있거든? 20면체는 구조가 좀 여전히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면체는 안 물어보지 않을까 싶지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할게요. 궁금하다. 20면체, 정 20면체 궁금하다. 1명, 2명, 3명 가겠습니다. 자, 정 20면체도 안 그릴 수 없죠? 정 20면체도 안 그릴 수 없어요. 자, 정 20면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의시면체 딱 이렇게 정의시면체 좀 그리기가 힘들어. 정의시면체는 이게 상당히 좀 그리기가 고난이도라 휙휙휙휙휙 신기할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답이 어떻게 되지?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요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연결되면 정의시면체 완성. 짜란. 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구조가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면이 있어. 자, 봐봐. 한 개의 면이 있고 그 마주보는 면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형이 몇 각형이냐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면과 이웃하는 요 밑에 몇 개 면이냐면 3개 면이 존재해요. 3개 면. 자, 그다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0면체 중에 지금 현재 몇 개 남았어? 요게 지금 4개, 요거 4개, 8개 남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 12개 남았지? 그래서 요 곳에 이웃하는 6개와 요 곳에 이웃하는 6개. 요렇게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 여기 이웃한 거 3개, 여기 이웃한 거 3개, 거기 이웃한 6개, 여기 이웃한 6개. 요게 이제 20면체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럼 볼까? 숫자 1을 적는 방법의 경우에서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 방법이.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래서 마주보는 곳에 숫자를 정하는 방법이 19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1 이웃하는 곳에 치라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냐면 이제 얘는 2팩토리얼이 돼. 2팩토리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하고 여기까지 칠하잖아? 그럼 나머지 자리가 다 고유가 돼. 그래서 나머지는 한꺼번에 그냥 몇 팩토리얼 곱하면 되냐면 15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 자, 이게 분류를 하고 나서 팩토리얼 돌리면 어차피 왜냐면 얘가 다 이제 원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전체는 그냥 한꺼번에 팩토리얼로 불러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30면체야? 20면체입니다. 저 20면체.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 자, 물론 또 공식이 있어. 뭐 정답면체 해가지고 뭐 꼭지점에 모이는 변의 개수로 나누고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근데 그 논리를 이해시키느니 정답면체 5개밖에 없으니까 정사면체랑 정육면체를 모르지 않을 것 같고 정8, 정20, 정12면체 정도. 이 정도 이게 지금 신사고에서 12면체가 있더라 보니까 이거는 없을 것 같게 정리해 빨리. 자, 세상에 존재하는 정답면체는 요 5가지 종류. 그리고 6면체 알아 혹시 정육면체? 치라는 방법 개수. 8면체는 이제 야, 정육면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원리야. 야, 정육면체도 일단 1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그 1을 적으면 1 마주보는 곳에 적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면 5가지. 이걸 적은 거야. 근데 바로 원수열이네. 나머지 4개 가지고 원수를 돌리는 방법 3팩토리얼. 이게 이제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 30가지. 선생님 마지막 정답면체 정4면체 갑시다. 자, 정4면체는 그럼 칠하는 방법 몇 가지냐? 자, 1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한 가지. 근데 나머지 3가지가 바로 그냥 원소리 되니까 2팩토리얼. 그래서 정사면체를 칠하는 방법 2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정답면체를 칠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는 거예요. 틀리면
죽는 거야라고 하려고 했지만 혼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문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옵션을 좀 붙여. 근데 교과서 치고 좀 세더라고 좀. 21번이나 22번이나 뭐 이렇게 좀 마주보는 뭐 이런 좀 약간 좀 센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관심 있게, 특히 신사고인 친구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리됐습니까? 태어나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23번 문제를 볼 텐데, 야 12면체인데 말이야. 마주보는 면에 적힌 숫자의 합이 13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봐야 돼. 이건 좀 약간 쉽지 않아. 잘 들어봐. 야, 일단 지금 여기에다가 1부터 12까지 숫자를 내가 지금 현재 적으려고 한단 말이지. 이게 다지? 오케이. 야, 그래서 1부터 12까지 숫자를 적을 건데, 다시 한번 볼게. 서로 마주보는 면에 적는 숫자의 합이 13이 되도록 하는 방법. 자, 그러면 니네가 먼저 1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한 가지 되겠지? 근데 1 마주보는 곳에 무조건 12를 정해야 되니까 그것도 경계수가 한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한쪽에 1이 있고 그 반대쪽에 12가 있는 뭐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자, 이게 핵심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숫자 2를 적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 1과 이웃하고 있는 5개의 면이 있는 거고, 자, 12와 이웃하고 있는 5개의 면이 있는데, 이 중에 숫자 2를 적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지 말하지 말고 한번 생각만 해봐. 자, 다른 친구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적혀있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곳에 1과 12가 적혀있는 거야. 근데 나 숫자 2를 적는 방법은 과연 몇 가지일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겠네. 자,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야. 1과 이웃하게 적을 것이냐, 12에 이웃하는 것을 적을 것이냐. 그래서 숫자 2를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바로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숫자 2를 적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2 적었으면 그 마주보는 곳에 뭘 적어주시냐면 숫자 11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혜원아, 그 다음 볼게. 숫자 3에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일까요? 자, 4가지가 아니라 8가지입니다. 8가지. 1과 이웃하는 2를 기준으로 4가지 자리와 이 4가지 자리가 더 이상 이제 원수열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숫자 3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되냐면 바로 8가지가 되게 되더라. 3을 적었네? 그럼 그 맞은 본 곳에 바로 숫자 10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거든. 상계야? 숫자 4를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6가지. 6가지 경우. 자, 4를 다 적었어? 그럼 마주보는 곳에 9를 적어야 되는 거고. 자, 숫자 5를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하나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숫자 5를 여기다 적었어. 그럼 그 마주보는 곳에 바로 8을 적으셔야 되고, 그럼 나머지 2개의 숫자가 서로 위치 바뀌는 2가지까지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이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요게 좀 핵심 포인트야. 사실 처음에 이걸 10으로 했거든. 근데 뭐가 틀렸어. 왜 틀렸지? 하고 보니까 처음에 2를 적는 방법이 1과 이웃하는 것을 적느냐 12와 이웃하는 것을 적느냐 두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신사고입니다. 신사고. B용 신사고. 자, 근데 뒤에 있는 미래 금성출판사 문제가 더 더러운 것 같아. 볼게. 자, 각각의 면에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이번엔 정팔면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꼭지점에 모이는 숫자의 합이 전부 다 일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바로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천천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래. 자, 보세요. 야,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숫자를 정팔면체 내가 지금부터 적을 거란 말이지. 들어봐. 그래서 첫 번째 게 바로 뭐냐면 야, 일단 1이 위쪽에 8이 아래쪽에 오도록 펼쳐가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냈다는 게 되는데 뭐냐면 일단 만약에 모든 꼭지점에 모이는 수가 같다? 그럼 얘하고 얘가 전부 다 이 꼭지점에 모이게 되고 얘하고 얘가 다 밑에 있는 이 꼭지점에 모이게 되니까 여기 들어있는 숫자의 합하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 합은 전부 다 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1부터 8까지 모든 숫자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숫자하고 여기 모이는 숫자의 합이 일치한다는 걸 이용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1부터 8까지 더하면 얘랑 더하면 9니까 36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이쪽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과 여기 들어있는 숫자의 합은 각각 얼마로? 18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일정해 줘야 돼. 자, 1부터 8까지 가져오면 36. 그래서 위아래 들어있는 숫자의 합은 각각 18로 일단 일정해야 된다. 라는 게 일단 1번 들어가야 되는 게 1단계. 자, 위쪽에 1, 8이 아래쪽에 오도록 정팔면체를 걷어 올려서
근데 18이 이미 적혀 있는 거야. 18이 적혀 있고. 자, 2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2단계는 바로 뭐냐면 선생님 여기에 지금 현재 18이 적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들어있는 숫자하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하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하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하고 각각 과연 얼마로 다 일정해야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문제 봐봐. 자, 오른쪽 4개의 부분 A, B, C로 나눠진 각각의 부분에 적혀있는 숫자를 각각 SA, SB, SC, SD라 할 텐데 얘랑 숫자합이 현재 9기 때문에 SA를 9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4개의 면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같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36이라 했으니까 36을 이번에 4개로 나눴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도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도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도 뭐를 일정해야 돼? 전부 다 9로 일정해야 돼. 뭐다? 뭐를 일정하다? 9로 그 값이 일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숫자의 합이 9가 되는 방법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자, 1, 8 조합 말고 2, 7의 조합이나 3, 6의 조합이나 4, 5의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위쪽을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숫자의 합이 마찬가지로 18이 돼야 되니까 각각의 그룹에서 한 개씩 꺼냈을 때 3개의 숫자 합이 뭐가 된다? 17이 되셔야 돼. 17. 그럼 과연 어떤 숫자들을 뽑아야 17이 되느냐? 그 조합 방법은 바로 어떤 방법?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안 나와있니? 어떤 방법? 예를 들어 17이 돼야 되니까 뭐 4하고 6하고 7을 아닌데 자 17이 돼야 되니까 맞죠? 자 4, 6, 7이 바로 이 위치에 4하고 6하고 7이 이 위치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4하고 6하고 7을 요 빨간색 핑크 친구들에 집어넣는 방법이 총 3팩토리얼 6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4를 적고 예를 들어 6을 적고 예를 들어 7을 적는다. 그럼 마주보는 곳에 자동으로 2가 들어가고 마주보는 곳에 3 들어가고 자 마주보는 곳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뭐가 들어가게 되면 자 각 곡선에 보이는 모든 숫자들의 합은 전부 다 일치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4, 6, 7을 여기에 적는 방법인 3팩토리얼 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상기 이해했어? 자 이것이 바로 24번 문제의 의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한 가지 예를 지금 먼저 들어준 것 뿐이고 근데 이건 좀 어려워 솔직히 24번 인간적으로 인정. 상기 씨 하지 말고 엄마 차 타고 오냐 아니면 버스 타고 오냐? 버스가 막혔지? 아니야? 너무 늦게 왔어요. 응? 너무 늦게 왔어요. 아 버스 늦게 왔다. 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문제는 옛날에 그 거미가 양말과 신발을 신는 문제가 있었어. 옛날에 모의고사 문제 중에 거미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 니네 신발 신고 양말 신을 수 있니? 항상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되지? 이 문제처럼 이 문제 보면은 야, 내가 4개 가방에 똑같은 리본 4개와 똑같은 4개의 인형을 지금 돼 있는데 가방에다가 항상 어떤 순서를 할 거냐면 가방에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본을 먼저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인형을 달려고 하는 거야. 각 가방에다 말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가방, 야 A 가방이 있었고 B 가방이 있었고 C 가방이 있었고 D 가방이 있었고 그래서 1처럼 생긴 리본과 2처럼 생긴 인형이 있는데 항상 여기다 뭐 먼저? 일단은 먼저 1번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을 붙이는 그런 방법의 수를 보여달라.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가 8번의 행동을 해야 되지? 근데 A에 뭔가를 붙인다라는 행동을 스몰 a라고 보면 A에 2번 붙여야 되고 B도 2번 붙이고 C도 2번 붙이고 D도 2번 붙여야 돼요. 그럼 요거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첫 번째 A는 A 가방에 리본 붙이고 두 번째 A는 A에 인형 붙이고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면 8팩토리얼을 자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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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으로 나눠주는 자 이것이 바로 문제가 오는 경우수 되겠다. 자 A에 뭔가를 붙이는 행동 스몰 a라 하고 B 가방에 뭔가를 붙이는 행동 스몰 b라 하고 C의 뒤에도 마찬가지로 CC D면 요거 나열한 다음에 그 문자에 맞춰서 가방에 리본도 달아주고 가방도 달아주면 되니까 자 28문제는 요렇게 해. 왜 내가 거미 문제인지 알겠지? 거미가 다리가 8개냐? 6개냐? 거미가 8개인가? 6개? 패스 아, 곤충은 6개니까 곤충 개미인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 자 나도 오늘 문제를 좀 적게 풀어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장군 거기 어디야 그거 거기 현대고가 아우 문제가. 근데 고민해볼 만한 거리는 있어서 괜찮겠는데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 자 문제 봅시다. 야 파란색 전구 4개와 자 빨간색 전구 2개와 노란색 전구 2개가 있는 총 8개의 전구가 각각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 들어있었어. A 주머니도 이렇게 들어있었고 자 B 주머니도 이렇게 들어있었고 야, 선생님이 문제 푸는 지금 요령이나 이런 표현 방법들을 봐봐. 국어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호하고 문제 표현하고 그리고 구별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구별하고 이거 쓰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 자, 근데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 들어있는 구슬을 뽑아가지고 1열을 채울 거고 여기 있는 구슬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칸. 자 위아래로 이웃하는 같은 칸에는 서로 다른 색의 전구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이거 개정전 교육과정에 있을 때 교과서에 되게 많이 썼거든. 시험 되게 많이 나오고. 진짜야.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 야 먼저 얘를 가지고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1112233을 1렬로 나누는 방법의 수인 자 8팩토리얼을 4팩과 2팩과 2팩으로 나눠주시면 그럼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 야 예를 들어 1, 1, 1, 1, 2, 2, 3, 3을 이렇게 적었다 생각을 하자. 범위수 항상 범위수 계산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적어보고 말이지. 근데 위아래에 같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없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은요 요 위치와 요 위치와 어디야?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얘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 2하고 3을 나머지 위치인 이곳에 자 2하고 3을 집어넣는 방법을 계산해줘야 되니까 걔는 4팩토리얼을 바로 2팩과 2팩으로 나눠줄 방법을 자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요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는 필기도 안 해. 네. 안 풀었냐? 안 갖고 왔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구나? 네. 그럼 내 거라도 줄까? 문제라도 볼래? 잘 안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 프린터 안 갖고 왔다길래 떼어줄라 그러지. 자 이것이 30번 문제였다. 너네 이해되지? 그래. 봐봐 문제 안 풀어도 이해시키는 게 듣기만 안 듣는데.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야 39번은 뭐냐면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 10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들어갈 건 아니고 요 분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야 봐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이냐면 A가 B에 포함되는 그러한 집합 A, 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문제가 너무나 쉬운 게 뭐냐면 야 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벤더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야 전체 집합인데 A가 B에 포함되는 영역 그럼 여기는 10개의 원소는 이제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를 집어넣는 방법이 3가지 두 번째 원소를 집어넣는 것도 3가지 그래서 3의 10승까지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돼요. 끝이야. 끝이야. 자, 근데 이게 뭐 공집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집합에 관련된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는 게 왔다다. 자,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는 문제 4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선생님,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인데 A하고 B에 대한 그 집합에 2, 4, 6이라는 원소가 들어갔답니다. A가 있었고요, B가 있었고요, 2하고 4하고 6이 바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위치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를 1번 공간, 여기를 2번 공간, 3번 공간에 하시면 자 2번하고 4번하고 6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원소가 자 첫 번째 1을 집어넣는 방법이 3가지 그런 고민을 4번 반복을 하게 되니까 정답은 3의 4승 바로 81가지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집합에 관한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왔다다. 자 그래서 40번 문제를 이렇게 또 해결해 봤습니다. 다시 이거거든요. 자 이제 넘어가서 46번 문제를 볼게. 자 이거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 그 왜 펭귄 문제 있잖아. 펭귄 문제. 자 그 문제를 변형하셨는데 사실은 그림을 보면 누가 토끼고 누가 곰돌인지는 좀 알기 힘들지만 일단 왼쪽 친구가 좀 더 상대적으로 기니까 왼쪽을 토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 곰, 돼지처럼 생겼는데 곰. 아무튼 야 봐라. 변형한 거야 변형.
자, 문제에서 근데 이 풀이를 그냥 바로 하면 힘드니까 원래 모의고사 문제는 바로 나왔어. 실제로 자이스토리에 보면 이 문제 있다고. 펭귄 인형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방법은 똑같아. 시작해볼게. 야, 그래서 토끼 인형을 왼쪽부터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야, 토끼 인형을 크게 작은 것부터 A1 토끼, A2 토끼, A3 토끼, A4 토끼를 하고 이 친구를 B1 토끼, 얘를 B2 토끼, B3 토끼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토끼는 토끼 순서대로 자, 곰돌이는 곰돌이 순서대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토끼 인형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친구하고 곰 인형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이 친구는 항상 A2가 B2의 왼쪽에 배열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B1이죠, B1. 그럼 B1은 A2 앞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자, B1은 A2 앞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친절하게 자, B1 밑에 했을 때 A2를 B2에 놓고 B1이 올 수 있는 위치를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오리지널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A2 다음에 B1 다음에 B2가 오는 케이스 그럼 B1이 A2를 역전해서 B1에 A2에 그 다음에 B2가 오게 되는 경우 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야 좀 봐봐 곰돌이가 거기 있고 세 번째 곰돌이보다 두 번째 토끼가 앞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막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질 거야. 자, 항상 꼭 지켜져야 되는 룰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두 번째 인형이 앞에 있는 요놈 B1 자, B1의 위치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음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괜찮겠어? 야 그래서 야야야야 봐봐 B3하고 B3이 뒤로 가야 된다고. B4가 어디냐고 멍청아. 자, B3까지죠? 자, 이제 결론은 바로 뭐냐? 어떻게 A1과 A3, A4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거 오리지널 문제보다 좀 훨씬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돼. 자, 간다. A1 먼저 볼게. 야, A1은 말이야? A1은 말이야. 무조건 이 위치에 A1이 와주셔야 돼. 그런데 A3과 A4는 이 뒤로 가면 되거든. 여기 봐봐. A3과 A4는 이 뒤쪽에 나열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3하고 A4를 내가 이 사이에 집어넣는데 이 두 친구가 같이 들어가도 되고 따로 들어가도 되는 말이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B 세 개는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얘네들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 순서 정해졌고 세 개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마치 동그라미 네모를 나열한 다음에 그 동그라미에 네가 원하는 순서 집어넣으시고 네가 원하는 네모에다가 이거 B1 밑에 쓰시면은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바로 5 팩토리얼을 자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나는 자 5C 5, 4, 20을 반으로 나눈 10가지 경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쉽다. 자 밑에 케이스 A1 여기 아니면 여기에 A1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A1 때문에 이미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해요. A3과 A4는 마찬가지로 A2 뒤쪽에 A3과 A4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두 개, 노란색 두 개 일렬로 나열하는 몇 가지 4팩토리얼을 자 2팩, 2팩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 요거 몇 가지? 12가지. 두 개 더해서 22가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만 변형돼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자의에 이게 아마 고난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한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 라는 걸 이용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 좀 마시고. 얼른 갔다 와. 얼른 갔다 와. 자, 46번 문제입니다. 바람 때문에. 알아.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알겠어. 본인이 혹시 예의 없어 보일까 봐 걱정해서 내가 평소에 좀 꼽사이드 되는 게 좀 있어서 자 46번 좀 어려운 문제였다.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 금성 출판사인 사람 없나? 어디 출판사인지 알아 보통? 내가 얘기해 줬을 텐데 거꾸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토끼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2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뭐 이런 거야. 6건으로 해보자는 거지.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다육한 모양의 도로망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한 친구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한 친구는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고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라. 6번으로 빼야 됩니다. 보세요. 야, 얘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사실은 6팩을 3팩, 3팩 나눠야 되는데 걔를 6C3이라고 보통 한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인 6C3에다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인 6C3을 곱해주는 것이 얘네 둘이 이동할 수 있는 전체 경우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중간에 만나기 싫은 거거든. 그럼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까? 생각해보시면 이 점에서 만나거나 이 점에서 만나거나 이 점에서 만나거나 이 점에서 만나거나 요 4개 점 빼고는 나중에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없잖아. 그래서 1번 점에서 만나거나 2번 점에서 만나거나 3번 점에서 만나거나 4번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경우를 어떻게 했다? 빼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말이지. 야, 너랑 나랑 1번 점에서 만나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이동하고 네가 이렇게 이동하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게 주의예요, 요게. 야, 너랑 나랑 2번 점에서 만나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 내가 3C1로 이동하고 또 3C로 이동할 때 너도 3C로 이동하고 너도 3C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가 뭐다? 3C1의 4제곱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동하는 방법이 9가지. 그때 너도 여기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니까 너도 9가지. 총 81가지 경우를 빼야 된다고. 81가지 경우. 그러니까 만나고 끝이 아니라 만난 다음에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이 부분. 요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3C1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4제곱을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 주의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그렇군요. 81가지를 빼야 된다는 거.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만난 다음에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바람이 쌩쌩 불어요. 쌩쌩 힘드네 씨나 노래 부르기. 자, 그래서 만나는 경우를 제거해 주는 게 낫겠다. 상기는 출판사 어디죠, 학교? 아, 봐야 돼? 네. 아싸 아니고 지금 안 봐도 돼. 넘어갈게. 자,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야,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방법에서 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야? 최단 거리 한 가지. 근데 이 문제는 최단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지금 대표해보고 싶은 거야. 가볼게. 선생님,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행동을 A,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B, 대각선을 타는 행동을 C라 한다면 A, B, C의 조합이 일단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대각선으로 타는 횟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 대각선을 만약 3번 타잖아? 그럼 가로하고 세로는 이동하면 안 돼. 근데 대각선을 내가 만약에 2번 타잖아? 대각선을 어떻게 2번을 타든 올라가는 행동과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각선을 2번 타게 되면 오른쪽으로도 한 번, 위로도 한 번 움직여야 되고 대각선을 한 번 타면 오른쪽으로 2번 움직이고 위로 2번 움직여야 되고 대각선을 타지 않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올라가는 자, 요것들을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돼. 자, 대각선을 타는 횟수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한다. 요거 한 가지. 요거만 4팩토리얼 2팩 나누면 되겠고 요거는 4팩을 이제 2팩 2팩 나누면 되겠고 2팩 2팩 나누면 되겠고 요거는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좀 더 더해주시면 바로 내거는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할만해. 교과서. 중간중간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시험지 진짜 어렵더라. 짱나더라. 풀면 돼. 56번 좀 보세요. 자, 2차 기본술입니다. 야, 정육면체를 8개를 싸가지고 말이야 직육면체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A에서 B까지 외부의 선만 활용하여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외부의 선만. 무슨 얘기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해설을 원래 되게 그지같이 풀었는데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요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제거하자고. 자, 가볼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2번, 뒤로 들어가는 거 2번, 자, 올라가는 거 2번,
그래서 A에서 여기까지 그냥 모서리를 따라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몇 가지가 되냐면 6팩토리얼을 자 2팩,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가운데 있는 자 이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는 좀 빼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자 오른쪽 뒤로 위로를 일렬로 나르는 방법인 3팩토리얼 6가지 방법. 물론 노가다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 위로 이동해 올라가 요 세 개를 일렬로 나르는 방법이 있으니 3팩토리얼 6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6가지. 그 두 가지 경우를 제거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도형이 좀 확장이 되면 얘기는 좀 달라져. 도형이 확장이 돼서 내가 들어가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다 라고 하면 진짜로 겉면을 따라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다 계산해야 돼. 근데 경우수가 3개인 게 야 빨간색면 타고 노란색 탈 수 있어? 빨간색 타고 파란색 탈 수 있어? 그런데 밑면 지나고 사실은 윗면 지나갈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해. 사실은 그걸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면이 좀 확장이 돼서 직접적인 6번이 아니라 직접 경우의 수를 계산하자면 자 어느 면을 이동해서 내가 A에서 G까지 이동할 것이냐 생각해 주셔야 돼. 이게 좀 복잡해. 나오면 하자고. 자 57 갑니다. 자 2차적인 원수열이 별로 없어서 요거는 어렵지 않지만 한번 실어봤어. 아이고 야 이번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는 거야. 지금 금방 들어주는 거. 아이고 힘들다. 아. 야 니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 한번 선생님 말 듣고 한번 진짜 해봐. 어제도 내가 효과를 봤거든. 그 효과를 봤고 잠자기 전에 왜 내가 있지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잠들잖아. 그 아침에 엄청 편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정우이도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나도 처음에 그걸 TV에서 봤는데 누가 그걸 얘기하더라고. 무슨 개소리야 그랬거든. 근데 저녁에 야 밑줄에 본전이잖아.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내일 일찍이라서 좋겠다 하고 했거든. 근데 진짜로 아침에 알람 깨기 한 10분 15분 전에 내가 스스로 일어났어. 근데 내가 어제도 조금 잤고 그저께도 조금 잤는데 어제 더 늦게 잤거든. 어제 이거 확통 준비하느라 이거 준비하느라 2시에 잤는데 다 못했어. 6시 반에 일어나 알람 맞췄어. 4시간 반이잖아. 근데 4시간 20분 자고 눈 떴어. 그냥 떴어. 어우 개운해 하고 진짜로. 물 한 잔 마셔. 물론 지금 피곤해. 좀밖에 못 자서 피곤한데 아침에 진짜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현아 진짜 한번 해봐. 선생님 믿지?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잖아? 근데 진짜로 잠자기 전에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다 하고 딱 잠들면 다음날 진짜로 놀랍게 진짜로 정말 개운하게 일어나. 근데 그거를 오래 생각하고 1분 정도만 1분 정도만 빨리 근데 그거를 정말 진심을 좀 담아야 돼. 진심을 담아서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다. 내일 와가지고 막 영화관도 가고 막 해가지고 그 막 잘생긴 애도 만나고 막 이래야지 막 그런 약간 진심 담아서. 알겠어요. 야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떤 거냐면 그냥 가는 경우에 좀 쉽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A, 뒤로 가는 걸 B, 올라가는 걸 C라면 A 3개, B 3개, C 3개를 일렬로 나르는 거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야 9팩토리얼을 3팩, 3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이번 문제 정답. 근데 그 중에서 야 C를 거쳐가래? 자 그래서 니네가 일단 뭘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A에서 출발해서 P까지 가는 자 평면적인 느낌에 일단 뭘 해주시냐면 요 초단거리 경계수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평면적인 느낌으로. 그럼 총 5번 움직이는데 3번, 2번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계수는 마치 평면에서의 초단거리 경계수를 계산한 것처럼 OC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OC2. 자 그 다음에 선생님 P에서 B로 가야죠. 그럼 P에서 B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평면적인 느낌으로 가는 방법으로 한 개 3개니까 4C 곱하기 자 4C1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P는 없었어 봐. 그리는데 반대절이야 씨. 자 다음 문제 60번 이렇게 안 남았다. 야 좀 쉬고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 하자고. 교과서 먼저 딱 하고 자 1, 2, 3, 4, 5가 각각 적혀있는 5개의 공을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문제가. 응? 원래 오늘 주제는 아니야. 원래 이제 오늘 내가 내줘야 될 과제가 이제 중복조합 이항정이 관련된 이 두 부분 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중복조합 문제인데 또 안 풀긴 뭐하고 설명을 할게. 이거 그거야? 주3이랑 되게 느낌 비슷해. 문제 봐봐. 잠깐만. 내가 잘못 봤나?
아 잘못 봤어. 문제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중복접 아니야. 1, 2, 3, 4, 5가 적혀있는 5개 공이 있었어. 서로 다른 3개의 상자가 있었어. 자, A란 상자가 있었고 B란 상자가 있었고 C란 상자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1, 2, 3, 4, 5가 적혀있는 공을 이곳에 집어넣을 건데 걱정되는 건 바로 뭐냐?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서 6건으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3개의 숫자, 5개의 숫자를 더한 맥시멈은 15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주번이 들어있는 숫자 합이 13이 되거나 14가 되거나 15가 되는 경우를 제거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얘기입니다. 5경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야 한 공에 너무 주머니에 집중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한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공이 13 이상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13이 되는 걸 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공을 집어넣는 방법 3가지. 두 번째 공을 집어넣는 것도 3가지. 그런 걸로 5가지 돼서 3의 5승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진정해야지. 너무 웃겨. 야 그래서 말이야. 한 주머니에 들어있는 숫자 합이 15가 된다는 얘기는 올인한다는 뜻입니다. 자, 1, 2, 3, 4, 5를 몽땅 A에 넣을까? 몽땅 B에 넣을까? 몽땅 C에 넣을까? 그 경우의 수 3가지. 한 주머니에 들어있는 숫자 합이 14가 된다는 얘기는 1과 14로 분리해서 집어넣는 뜻이에요. 그럼 14를 집어넣는 주머니를 선택하는 방법이 3가지. 1을 집어넣는 주머니를 선택하는 방법은 2가지. 자, 한 주머니에 13을 집어넣겠다는 건 2와 2가 아닌 숫자들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13을 집어넣는 주머니 결정하는 건 3가지. 2를 주머니에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 있어서 240방법에서 제거해 주시면 돼. 이것도 진정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흥분을 할까? 병이야 병. 너희랑 같이 근무했던 공기범이라는 친구가 제가 한재우라고 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네임드인데 유명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제 학원 일 하고 있는데 가끔 나 좋은 얘기를 해요. 야 한재우랑 너 똑같은 것 같아. 가끔 너도 잘 가는 것도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한재우랑 너의 차이점은 한재우는 끝까지 정말 되게 침착하게 습하는데 너는 딱 5분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또 하이톤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는 멀쩡하게 시작하다가 5분 지나고 끝날 때까지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중요한 건 이제 포인트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 인강을 자주 보거든. 넘어갑니다. 침착하게 62번 3개의 숫자의 리듬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한 숫자는 최대 2회 사용하고 같은 숫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보면 나는 국어를 잘 못해서 말이야.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구나. 그 먼저 표시를 해. 5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을 표시를 하는 거야. 근데 한 개의 숫자를 맥시멈 2번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숫자의 조합 방법이 네모, 네모, 세모, 세모, 동그라미밖에 없어. 이거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왜 기출문제 풀 때 이거 되게 많았잖아.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지 문제 풀 때마다 다 왜 뭐 경우 조합 나눠서 뿌려주고 뭐 아이스크림 나눠주고 뭐 했던 문제들이 다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한 문자를 최대 2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1, 2, 3 중에 이렇게밖에 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1, 1, 2, 2, 3일지 그럼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갈 거야? 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여서 그 중에 한 가지인 1, 1, 2, 2, 3을 이제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 같은 것이 여러 개인데 이웃하지 말라는 건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테크가 2개거든. 여사건의 테크를 탈 것이냐 아니면은 본사건으로 갈 것이냐 2가지 테크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게 본사건. 원래 갈게. 야, 3을 마지막에 적을게. 만약에 1, 1, 2, 2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수는 총 몇 가지냐면 4팩을 2팩 나는 4, 30 하면 6가지인데 예를 들어 1, 1, 2, 2를 나열하잖아? 그럼 3 하나로 이 숫자들이 다 이웃하지 않게 쓰는 방법이 없어. 3 하나를 여기다 적으면 1이 이웃해. 3 하나를 여기다 적으면 또 마찬가지로 2가 이웃해. 이거 망했네. 그래서 같은 문자를 절대로 이렇게 이웃해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조합 방법이 1, 2, 1, 2,
21, 21, 1, 2, 21, 2, 1, 1, 2인 자 요렇게 네 가지 방법 원래 6가지인데 둘끼리 이웃하는 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준비가 돼야 이제 3 하나로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있잖아 3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 되니까 5가지가 되는 거야.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3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서 얘도 5가지가 되는 거야. 요거는 무조건 3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요것도 무조건 3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한 가지 한 가지 돼서 총 12가지다. 나는 이걸 개인적으로 좋아해. 개인적으로. 근데 여사건도 생각해봐야겠지. 자, 니네가 판단해봐. 이거 대 여사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1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2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할 거야. 1과 2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6건 안에서 6건을 진행을 할 거야. 자, 6건 안에서 6건을 진행을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1이 이웃하기 싫고 2가 이웃하기 싫은 거야. 1이 이웃하는 걸 뺄 거거든. 근데 2가 이웃하는 걸 뺄 거거든. 근데 그러면 1과 2가 모두 이웃하는 거 또 생기니까 그거 다시 빼야 된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들어보면 다 뭔 말인지 알겠지? 숙제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1이 이웃한대. 봐봐. 1이 이웃하는 경우는 1 2개를 한 덩어리로 놓고 생각하는 거야. 1렬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12가지 경우 수가 됩니다. 12가지. 자, 마찬가지로 2가 이웃하는 경우 수 몇 가지가 되냐? 이 친구도 12가지가 되는 거 맞는데? 이상하네. 이거 이상한데? 맞나? 4팩을 2팩 나누면 뭐 좀 이상한데. 씨,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게 모두 이웃하는 거. 볼까요? 아, 맞네. 아닌가? 1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1과 2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는 1 덩어리 하나, 2 덩어리 하나. 그럼 요거 나가는 방법은 3팩토리얼 6가지. 그래서 6가지 빼면은 얘랑 다르잖아. 이상한데? 전체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게 6번이니까 전체에서 빼야. 아 그러네. 아이 멍청이. 자 볼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어떤 숫자 내가 지금 이게 전체 경우 수라고 착각을 했어. 처음에 어떤 숫자를 한번 사용할 것이냐에다가 경우의 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3 곱하기 자 쟤를 1렬로 나누는 전체 경우의 수인 자 5팩에서 2팩 2팩 나눈 전체 경우 수 중에서 요 6건의 경우를 제거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요게 아니라 오케이? 전체적인 경우 요 둘이 서로 비교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상황 따라 좀 달라. 문자의 종류가 많아지면은 이거는 힘들지 않겠니? 문자의 종류가 많아지면 A, B, C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야 A, A, B, B, C, C, C를 일렬로 나눴는데 이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 그럼 A가 이웃하는 거, B가 이웃하는 거, C가 이웃하는 거, A, B가 이웃하는 거, B, C가 이웃하는 거, A, B, 이웃하는 거 모두 이웃하는 거 다시 빼주고는 그 세집합짜리 부분집합 그걸로 하기 좀 빡세면 사실 이게 더 나을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종류의 상황에 따라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리하세요. 6건이네. 이건 본사건이고. 당연히 다르지. 다르지 진짜 없어. 거의 끝나가나? 65번 하고 2개 하고 3개 하고 3개 남았습니다. 예, 3개. 자, 이제 6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에서 중복을 화학하여 3개를 뽑을 수 있는 모든 야, 합을 구해라.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출현기회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출현기회. 시작할게. 1, 2, 3, 4에서 중복을 화학하여 3개를 지금 뽑아가지고 뭘 만들 거냐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가장 작은 거에 111이겠죠. 가장 큰 건 444겠고 그러니까 자전작은 111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숫자인 444까지 중복을 허락하여 내가 숫자를 지금 현재 만들어 보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 그래서 총 64가지에 요게 첫 번째 숫자고 요게 64번째 숫자고 이것들을 전부 다 실제로 더해보고 싶은 거야. 야
근데 말이야 100의 자리에 오는 숫자들만 한 번 더 더해볼게. 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냐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거든. 그래서 100도 등장을 하고 200도 등장을 하고 300도 등장을 하고 400도 등장을 할 텐데 총 64개인데 말이야 요놈들의 등장 횟수는 전부 다 동일해야 되거든. 자, 총 64부작 드라마를 찍어요. 이 주인공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당 몇 번씩 나와야 16번씩 나와야 공정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런 100, 200, 300, 400수들이 공정하게 전부 다 얼마? 16번씩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100의 자리 더한 거예요. 자, 전체 64개 숫자. 근데 한 숫자당 공평하게 16번씩 나오죠. 그래서 100, 200, 300, 400이 다 16개. 10도 마찬가지로 10도, 20도, 30도, 40도 마찬가지로 몇 번씩? 16번씩. 자, 1도, 2도, 3도, 4도 마찬가지로 16번씩. 근데 사실 여기에 0 하나만 적어주면 문제가 아주 명품 문제가 되죠. 왜냐면 여기는 100의 자리하고 얘네들은 5번씩 나눠 가질 텐데 얘는 4번 나눠 가지니까 문제가 아예 또 달라진다고.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인데 정말 지금 내가 하는 게 뭔지 알겠어?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제 경우의 수가 얘하고 얘가 달라지니까 숫자가 더 재미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 문제는 여기 없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0이거든. 그래서 16,000, 1600, 160을 더해주시면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형아 근데 동생한테 채점 시켰는데 틀리면 동생이 놀리거나 그러진 않아? 에이 많이 틀렸네 막 이러지 않아? 아 그러진 않아? 네. 아 그래? 아, 안 그래요. 안 그래? 너 무서운 누나니? 아니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렇구나. 까불면 때렸지 너. 어렸을 때 동생 때린 적 있지? 안 때리진 않아요. 아 한 번도 안 때려봤어? 네. 약간 0.7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었지만 누나는 때? 때리죠. 알겠습니다. 말로 때리지. 우리들은 엄청 때려 서로. 누나가 항상 우리 지수가 지웅이를 태권도로 자꾸 때려가지고 태권도로만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태권도 2단이에요. 10살인데 태권도 열심히 하고 태권도 선배거든. 그냥 불려치기로 때려 그러면 아들이 죽으려 그래. 너무 아파서. 태권도는 때리지 말아라. 태권도는. 태권도 안 된다. 자 넘어갈게. 71번. 야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약간 독특한 스타일이라 야 문제를 한번 읽어봐 진짜로. 태연아 니 한번 읽어봐 이번에. 자, 두 화살표를 중복을 허용하여 일렬로 배열해 가면서 배열해 가면서가 중요한 것 같아. 배열해 가면서 100가지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기호를 최소한 몇 개까지 배열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 거야. 배열해 가면서, 배열해 가면서. 이게 도대체 뭔 차이일까? 야, 중복을 허용하여 일렬로 배열해 100가지 신호를 만든 거랑 배열해 가면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점인지 니네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 봐봐. 내가 만약에 한 개의 기호를 사용하잖아. 그럼 점 아니면 올라가 아니면 내려가라고 하는 경우에 그 신호를 2가지 신호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2개의 신호를 사용을 하잖아. 그러면 올라가 내려가 당연한 거야.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그래서 몇 개? 4가지. 즉 2의 제곱까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 이게 만들어 가면서의 의미인 거야. 5개를 쓰겠다. 이게 아니라 점점 신호를 만들어 가겠다. 그럼 3개의 신호를 사용하겠다. 8가지 쓰겠다는 뜻이에요. 3개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3개까지 배열해 가면서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인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는 건 뭐냐? 야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더하기 64 더하기 128처럼 점점 얘를 더해서 처음으로 100을 넘는 건 언제냐를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 난 개인적으로 별로인 문제라 생각해. 이게 국어적인 의미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헷갈리가 되거든. 자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까지 신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어적인 의미를 좀 느껴가면 솔직히 나도 가르치지만 나도 별로 표현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자, 두 화살표를 중복을 허락하여 일렬로 배열해 가면서 100가지 신호를 만들려면 이 기호를 최소한 몇 개까지 배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비수열 2의 n승이 100을 넘는 그것이 아니라 n번째까지 합이 100을 넘는 거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문제가.
자, 일렬로 배열해 가면서 100가지 신호를 만들려고 할 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좀 쉬어야지. 자, 이거 근데 중복조합이야. 내가 문제를 좀 잘못 봤어.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자리로 이루어진 번호 자물쇠. 야, 근데 내가 교과서 봐야 되는 게 없는 거야, 이 이미지가. 교학사 이거 해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찾아가 넣는 거야.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자리로 이루어진 자물쇠에 대해서 자물쇠 비밀 번호합이 27이 된다 했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것들의 합이 자 27이 되는 벽의 수를 계산해 보고 싶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자리가 0부터 9까지 되기 때문에 자 각각의 숫자가 0부터 9까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4H24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넘기라 그랬어? 자, 상한이 정해진 중복조합은 넘기라 그랬어. 뭐냐면 선생님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큰 이런 숫자가 있었다면 A를 휙 넘겨서 9 마이너스 스몰 a를 대문자 A로 치환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봐야 돼. 스몰 a가 0일 때 9까지 커질 수 있는 거고 스몰 a가 9일 때 0까지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원래 갖고 있던 거하고 동일한 범위를 갖는 새로운 대문자가 바꿔준 거거든. 그럼 여기는 여기 소문자 a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9-a를 집어넣을 수 있고 9-a, 9-b, 자 9-c, 9-d가 자 27이 되고 싶다. 자 빼기 b, 빼기 c, 빼기 a, 빼기 d를 몽땅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6 빼기 27이니까 9가 되고 오케이 429 끝. 429 해결하면 되겠다는 뜻이야. 자 4개가 물건 사서 9개를 사겠다. 429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상한이 정해진 놈은 항상 이렇게 바꿔서 해보는 시도를 해봐라. 안 될 때도 있어요. 다른 걸 해봐야 돼. 노가다를 좀 해야 돼. 해결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자 오답 번호 적어주세요. 자 교과서 심화는 자 이제 재현고 14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 마지막에 했었던 야 빨간 공 3개, 노란 공 2개, 파란 공 1개 총 6개의 공을 배열하는데 같은 색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라고 한대. 그럼 어떻게 할까?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할까? 아니면은 6건으로 할까? 여러분 어떤 걸로 할까?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걸로 해? 아니면 6건으로 해?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뭘로 할까요? 중간중간 집어넣는 걸로? 자, 중간중간 집어넣는 걸로 내가 풀어낸 다음 보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중간중간 집어넣는 거를 할 때는 이제 어떤 공을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집어넣냐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봐봐. 일단 빨간 공이랑 노란 공을 배열하게 되면 한 개 파란 공으로 걔네들을 다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는 거야. 일단 먼저 뭘 나열할 거냐면 노란 공과 파란 공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빨간 공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 요거 집어넣는 방법이 노란 공, 파란 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파란 공을 가운데 집어넣고 노란 공이 될 수 있고 파란 공을 집어넣고 노란 공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빨간 공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갑니다. 선생님 의무적으로 빨간색 공 여기 하나 집어넣어줘야 돼. 근데 빨간색 공을 또 집어넣으면 빨간색이 이웃하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1번, 2번, 3번 3개 중에 빨간 공 2개 남았죠? 3개 중에 빨간 공 들어갈 위치를 2개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 1번, 2번, 3번 중에서 말이지. 근데 이거는 이미 이웃한 게 없어요. 좀 더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서 빨간 공이 들어갈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고 얘랑 얘랑은 좌우 대칭이니까 얘는 그냥 바로 3C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방법이 돼요. 6건으로 한 사람. 자, 6건 하면 어떻게 돼? 전체 나열하는 경우에 있어서 빨간 공 이웃하는 경우 빼고 노란 공 이웃하는 경우 빼고 모두 다 이웃하는 경우 다시 더하고 이렇게 6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140번 문제였다. 자, 이렇게 선생님 문제를 풀어가자. 야, 6건도 한번 생각해봐. 6건도. 자, 이제 넘어가서 1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오답 만들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142번을 좀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
두 가지로 설명할게. 요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볼게. 야,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집합의 개수로 막 더하고 빼는 그런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용어는 좀 기억해도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해. 배제가 아닙니다. 포함하다, 배제하다. 그래서 포함 배제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볼게. 자, 밑에 거는 오히려 쉬우니까 위에 거 봅시다. 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고 두 번째 사람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만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달라는 게 문제 요도거든. 근데 여기서 이동하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만난다면 1번의 위치에서 만나거나 2번의 위치에서 만나거나 3번의 위치에서 만나거나 중에 하나일 텐데 중복이 생긴다는 게 좀 문제야. 근데 해설에 나와 있는 중복 쓰는 방법이 좀 더러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본사건으로 가볼게. 보세요. 1번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줄 따라가는 이 친구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한 학생이 1번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가는 방법은 3C1. 그다음 여기서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맞냐? 잠깐만, 내가 이렇게 잘 안 보여 이게 색깔이 이게 빈수는 잘 안 보여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오케이 6번. 6번을 두 번 내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6C 계산을 해주시면 돼. 자, 6, 5, 30 반으로 나면 15에 3 곱하니까 바로 45가지 경우의 수가 우리 둘이 처음으로 1번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사실은 1번 갔다가 2번 가는데 그래도 1번 갔다 2번 가는 경우의 수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냐? 1번에서 만나지 않고 처음으로 2번으로 만나는 경우 어떤 코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 후 요렇게 이동을 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거긴 3번을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경우에서 3C1 자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바로 곱하기 5C 5, 4, 20 반토막 10개 곱해서 30까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3번에서 처음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후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마찬가지로 3C1 이동하고 여기서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곱하기 4C2 4, 3, 12의 반토막 6가지 곱하기 18가지 경우의 수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더하면 75 가지고 80에 93가지 경우의 수가 내가 원하는 잠깐만 더 숫자는 잘못했니 내가? 자 이상한데? 답이 99가지인데 뭘까요? 자 1번에서 만나는 경우 45가지 맞고 여기서 만나는 경우 2번에서 만나는 경우가 2번에서 만나는 경우가 30가지 잠깐만 이게 지금 2번에서 만나는 경우가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아 잠깐만 아이 멍청해. 야 여기서까지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미리 해야겠어. 네 다시 해 다시. 에이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핑계는 아니야. 자 4, 32 반으로는 6, 6, 4, 24가지. 그래서 전체 99가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Sorry. 요게 한 가지 방법이야. 야 이번엔 포함 배제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줄게. 유리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야 우리가 1번에서 만나는 상황 2번에서 만나는 상황, 3번에서 만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우리들이 예를 들어 만약에 1번에서 만나고 2번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2번에서 만나고 3번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1번하고 3번만 만날 수는 없어. 1번에서 만나고 3번에서 만나면 그 안에 반드시 2번에서 만나는 상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에서 만나는 상황, 2번에서 만나는 상황, 3번에 만나는 상황 이렇게 경우를 그 외 합집합 개수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 야 너랑 나랑 A에서 만날 수도 있고 너랑 나랑 B에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야 너랑 나랑 1번이라는 점을 공유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2번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3번을 공유할 수 있는 건데 1번과 2번을 동시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1번과 2번의 교집합을 뺄 것이고 자 2번과 3번의 교집합을 뺄 것이고 자 3번과 1번의 교집합을 뺀 다음에 다시 1번과 2번과 3번의 교집합을 더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 자, 그림 그리는 괜히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야 너랑 나랑 1번 공유하는 방법은 아까 계산한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45가지. 자 봐봐 1번을 지나든 말든 우리가 2번에서 만나는 경우야. 너랑 나랑 2번에서 만나려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면 6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가 되냐면 10가지가 돼서 요거 만드는 방법이 60가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건 우리들이 2번에서 만난다. 1번에서 만나냐 3번에서 만나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 2번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만 그냥 생각한 거야 순수하게. 자 3번에서 만나는 경우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10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6가지가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0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타나겠다. 자 너랑 나랑 1번 2번을 공유하는 방법이라는 건 내가 자 볼게 좀. 자, 두 번째 방법이니까 자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면 요렇게 이동했다 요렇게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경우의 수가 3가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10가지. 자 30가지 경우의 수 제거해 주시고 자 2번과 3번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너랑 나랑 2번과 3번을 공유한다. 근데 1번을 지나냐 지나지 않는 건 관심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이동한 후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여기서까지 간 거 6가지 이동하고 여기서까지 6가지 36가지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경우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더하고 이것들은 빼고 이건 다시 더하는 거야. 근데 얘랑 경우의 수 똑같지 않겠니? 너랑 나랑 1번과 3번을 공유하려면 중간에 2번을 무조건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랑 더하는 거 퉁쳐주시고 그럼 얘랑 더한 거에서 36까지 30까지 제거해 주시면 요것도 내가 원하는 99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다. 자, 두 가지가 좀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이니까 자, 하나를 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좀 알아듣는 게 낫지 않겠냐. 난 이렇게 풀었어요. 해설은 이렇게 풀었고 해설은 좀 다르게 풀었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원리를 포함 배제 원리를 한다. 집합의 어떤 원소개수 구하는 방법처럼 생각하는 방법들. 자 정리하고 이제 오른쪽 밑에 145번. 자 145번은 뭐 잘 한 친구들은 되게 쉽게 해결했을 것이고 좀 당황스러운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왜 나머지 숫자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식으로 나눈 나머지여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문제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fx면 얘를 합성을 해야 되니까 x 더하기 2의 5제곱에 2를 더한 다음에 다시 5제곱한 놈인 거야. 이게 fx인 거야. fx. 자, 다시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니까 거지 같은 표현이 나와도 이해해 주셔야 돼. 자, fx가 x 더하기 5제곱인데 그거를 합성을 했으니까 또 2를 더하고 또 5제곱을 한 거야. 근데 이 친구를 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 x 더하기 2의 5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게 될 텐데 자 여기다가 2019를 집어넣은 결과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생님 5차씩 나눴으니까 4차씩의 나머지가 생길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실제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 봐봐. 선생님 5번 중에 5번 다 앞에 있는 x 더하기 2의 5를 5번을 곱했다. 이걸 5번 곱한 이런 친구가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선생님 5번 중에 4번만 곱할게요. 앞에 있는 x 더하기 2의 5제곱을 4번만 곱하고 뒤에 있는 2를 한 번 곱한 놈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x 더하기 2의 5제곱의 배수기 때문에 x 더하기 2의 5제곱으로 나는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 유일하게 x 더하기 2의 5승의 배수가 되지 않는 놈들은 요것만 순수하게 5번 곱한 바로 2의 5승만이 이 친구 x 더하기 2의 5승의 배수가 아니다. 나머지는 상수항이야. 그래서 여기에 2019를 집어넣든 마늘 집어넣든 상관없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2의 5승 32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해서 전개한다는 뜻이에요. 자 뒤에 것만 5번 곱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x 더하기 2의 배수니까 나머지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2를 5번 곱하는 것만 나머지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145번. 나도 좀 잘 못 보던 스타일이어서 좀 재미나게 풀 수 있어서 문제였던 것 같아. 재미없었어. 조금 재밌긴 해.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합동을 좀 좋아해서 재밌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낸댔잖아. 그 고3 모의고사 숙제하는데 풀었던 좀 재미난 문제 몇 개는 좀 소재로 해가지고 살짝 좀 더 어렵게 내면은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50만 원 띵동. 자, 146번 문제 풀어볼게. 야, 이건 내가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야, 우리가 함수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중복조합으로 하잖아. 근데 중복조합이 알겠지만 부정 방정식의 형태를 띠는 놈이랑 이런 놈의 형태를 띠는 놈이랑 두 가지잖아. 근데 이것도 부정 방정식으로 바꿔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다 부정 방정식화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왜 중복조합이 부정 방정식의 의미를 갖는지 일단 나머지 조금 빼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잠깐 보세요. 자, 이 문제를 별도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줘야지만 특별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니 잘 들어봐. 이건 이 문제 말고 그냥 하나 얘야. 들어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7로 간다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야 x1과 x2 이런 상황에서 fx1과 fx2가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린 여기는 7개 중에서 자 이 6친구의 함수값을 중복을 허락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7h6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근데 이거를 왜 부정방정식처럼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개수가 좀 적어졌어.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뭐가 되냐면 4h이 된다고. 4h. 얘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 야 봐봐. 어차피 여기에 토치는 숫자들은 이미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봐봐. 여기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를 A개, 여기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를 A개, 여기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를 B개, C개, D개라고 한다면 4개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의 합이 바로 6개구나 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중복조합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방정식은 부정방식대로 증가함수는 증가함수대로 따로따로 중복조합 했잖아. 근데 이 상황도 이렇게 부정방정식화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기억을 진짜 해두셔야 돼. 왜냐면 이런 문제처럼 옵션이 들어간 문제를 단순히 중복적으로 뻥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뭐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자, 증가 함수를 우리는 4h축이라고 해. 그냥 4개 중에 6개를 뽑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것의 의미를 자, 각각의 원소에 꼽치는 A, B, C, D. 물론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예요. 음화정.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음화정입니다. 음화정. 자, 음이 아닌 정수. 영가능.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볼게. 되게 쉬워져. 자, 문제 한번 시작해 보자. 야, 이 함수의 치역은 1보단 큰데 1, 2, 3보단 작으니까 치역이 될 수 있는 친구는 1도 될 수 있고 1, 2도 될 수 있고 1, 3도 될 수 있고 1, 2, 3도 될 수 있고 요거 외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 야, 그런데 함수가 대응되는 원소는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쉽죠? 자, 1, 2, 3, 4, 5가 전부 다 1에 대응되니까 이건 개수가 그냥 한 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 5개의 원소 중에 2개의 원소로 대응이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라 그러면 그냥 2H5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6건이 짜니? 치역과 공역이 모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유리야, 이건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자,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서 구하라 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해야 돼? 2H5라 해주셔야 되는데 그지? 2개 중에 5개를 뽑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모두 1로 가거나 모두 2로 가는 경우가 생겨. 그럼 6건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있는 원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치역과 공역이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를 A개, 여기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를 B개. 그래서 A 더하기 B가 뭐? 5가 돼야 되는데 이번엔 A, B가 자연수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연수. 항상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자연수가 되더라. 한 Q에 2H3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야 지금 한 얘기. 중요하기도 해. 우리 짧게 한번 갈게요. 아 이게 졸고 있어. 아주 잘 버티다가 중요한 것을 너한테 졸면 어떡해. 이거 주면 안 돼? 하나 둘 셋. 자 증가 함수의 형태를 중복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손만 딱 벌리는데 딱 떨어지지, 그지? 나도 가끔 하다 보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던질까라는 게. 아이고, 난 정확하게 던질게. 자, 안 끝났지만. 받아. 하나, 졸지 마! 그 시선을 해주면 그거 알아? 울지 마, 바보야. 그 혹시 알지? 나. 졸지 마. 같은. 야, 이것은 되게 좀 얘 한 번도 설명 안 했어,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 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면 되는데, 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효율적이야. 형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중복조합, 부정방정식은 부정방정식 중복조합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중복조합, 부정방정식의 해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원소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를 가지고 부정방정식 하자. 그럼 밑에 똑같겠지?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2H3이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 여기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 여기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 여기에 꽂히는 화살표의 개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5가 돼야 되는데, 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C는 자연수 3H5라 하려고 했지. 내 이미 3개 썼으니까 3H2로 한 방에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거 더하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자, 처음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이건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진짜. 자, 처음 뭐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어느 친구든 처음 설명한 거니까. 자, 증감수도 분명히 주정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좀 고급 스킬인데 사실은. 뭐 애껴둔 거 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별로 적다. 이렇게 자 공역배치를 갖다든지 아니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걸? 예를 들어 뭐 여기서 2에 대응되는 원소가 뭐 2개 이상이다. 모든 문제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거.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장착해도 될 상당히 중요한 스킬이라는 거 강조할게요. 이것을만 들면 안 되지. 이해가 그지? 중요한 거지? 접는 거잖아. 재밌잖아. 자, 상대는 깊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참 수학이라는 게 참 보면은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와 이걸 노가다를 다 해? 그럼 나도 사실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거든.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나도 물어봐요. 나도 물어보는 곳이 있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문제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고 하는 카톡방이 있거든. 근데 거기다 올리면 이제 고수들이 막 댓글을 달아줘요. 그냥 좀 이런 얘기할 때 또 조금 약간 그런데 확통 파트에서 내가 약간 거기서 조금 약간 네임드까지는 아닌데 보통 어려운 확통문제를 두고 올리잖아? 그러니까 해결만 못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좀 해결을 몇 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질문을 올리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때까지 달려들어요. 막 달려들어.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한 문제를 내가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어서 내가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어제 막 댓글을 아침에 이제 잠자기 전에 본 거 딱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댓글들이 막 달려있어요. 그럼 그 중에 이게 제일 괜찮네? 하고 이렇게 딱 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부위가 내가 실수를 해서 치는 것더라고 보니까 약간 빡쳤던 문제. 쌤 저 다르게 풀었는데 상기가 또 이렇게 어떻게 그 1, 2, 3이 치역에 1만 무조건 가야 한다 생각하면 무조건 1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 3, 4, 5에서 1, 2, 3으로 대응이 되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1은 무조건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럼 한 번에 그냥 3H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1이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얘가 선택받은 개수 A개, 얘가 선택받은 개수 B개, 얘가 선택받은 개수 D개.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5가 돼야 되는데 A만 자연수면 되는 거니까. 그 얘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자연수가 되니까 원래 3H5인데 3H4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다 똑같은 거 나와? 답도? 같은 거 나와? 네. 이게 뭐 근데 이거 또 발전시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 방금 했었던 요풀이를 또 한 발 더 발전해서 이렇게 3H4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
그걸 고민하고 있었구나. 뭘 되게 고민하는 표정이어서. 맞아,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해준다고. 도구를 주니까 잘 사용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147. 아, 나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변형해가지고 이번에 모의고사 낼 거야. 50만 원 받으면서 맛있는 뭐 사주지 말란다. 코로나 이거 때문에 자꾸 이게 마스크 벗고 먹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젤리 정도야 뭐 잠깐 괜찮잖아. 빨리 다시 유리한 데 마스크를 써야 돼. 그래서 뭐 저기 젤리를 먹어서 안 되겠다. 그 젤리 주지 마세요. 이러면은 우리 젤리를 못 줘요. 그걸 잠깐 먹을 동안만 이렇게. 자, 5개의 수 3, 4, 5, 5, 6을 배열해서 5자리 수를 만든 다음에 뒤에다가 소수점을 찍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자리를 반올림해서 나올 수 있는 수는 과연 몇 가지가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야,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 마지막 숫자를 버린 또는 반올림이니까 앞에 있는 4개의 숫자가 일단 살아남고 뒤에 있는 숫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앞에 숫자를 올려주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3, 4, 5, 5, 6을 배열하는 전체 경우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 그래서 같은 걸 씌는 수열 5팩토리얼을 자 뭘로 나눴냐면 2팩으로 나눠서 여기 지금 5팩이 120인데 2로 나누면 경우수 몇 가지? 60까지 딱 보니까 6번으로 해결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열한 놈 중에서 중복되는 게 없으면 60까지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면 약간 빠지게 되는 중복되는 경우를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노가다로 하나하나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말이지. 야 그러면 봐봐. 앞에 3개의 숫자가 나열이 되고 얘는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 뒤에 1의 숫자하고 소수점에 오는 위치가 중복된다는 건 뭔 얘기냐면 앞에 3개는 똑같은데 요 둘이 서로 바뀌었을 때 결론적으로 같은 수가 되는 거는 중복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마지막에 뭐 3, 4로 끝나거나 자 4, 3으로 끝나는 것이 중복이 되냐 되지 않냐를 봐야 되거든. 자 앞에 숫자 상관없죠? 요렇게 되면 밑줄 3으로 끝나는 거고 얘는 밑줄 4로 끝나는 거니까 요거는 중복됨이 없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굳이 중복되는 걸 계산하지 않아도 돼. 근데 3으로 시작하고 5 끝나고 자 5, 3인 이렇게 있어요. 중복되나? 자 요거는 마지막이 4로 끝나게 되고 요거는 마지막이 5로 끝나니까 요것도 중복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복되지 않는구나. 자 3, 6하고 6, 3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중복되지 않죠? 네모 3 네모 6으로 끝나니까 요것도 중복되는 거고 없나? 그런데 있단 얘기예요. 있으니까 문제를 냈겠지. 자 4로 5로 5, 4 한번 볼게. 자 밑줄 5가 되겠지? 밑줄 5가 되겠지? 요런 두 가지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게 된다고. 마지막에 4하고 5를 사용하고 나머지 3, 5, 6을 일렬로 나열하는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중복이 돼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일단 6가지가 제거가 돼야 돼. 자 그 이후에도 중복이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더 이상 중복되는 걸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하셔야 돼. 자 선생님 4, 6 안 됩니까? 5, 6 안 됩니까? 안 돼요. 중복되는 경우는 6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나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가게 하고 숫자 한 2개 추가해가지고 29번 문제 도전해가지고 하면 50만 원. 물론 세금은 떼요. 세금은 떼지만 도전해보게요. 그래서 147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네요. 자, 재연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야, 많이 풀지 않아도 우리가 좀 개인 질문 하는 시간 어제 줘봤더니 니네가 개인 질문 하는 것보다는 보통 문제를 다시 고치고 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주기 위해 시간을 갖는 거예요. 156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현대공감. 네, 빡치는 문제가 많아요. 자, 1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정방정 시간 항상 0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자연수랍니다. 시작할게요. 야, 35라는 수가 말이야. 야, 얘랑 곱해서 35가 되는 그 방법부터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자연수 3개를 더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5 아니면 7이 또는 35가 돼주셔야 돼요. 얘가 5가 되고 얘가 7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방법. 얘가 5가 되고 얘가 7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방법. 자
자, 그 다음에 얘가 7이고 얘가 1이고 얘가 5가 되는 방법. 얘가 7이고 어이씨 뭐가 이렇게 많어. 얘가 5고 얘가 1이 되는 방법. 얘가 35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 방법. 경우를 나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눴던 것 같은데. 아, 나눴구나? 나눴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x1과 x2가 다 특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수 3개를 더한 결과가 5 되는 거, 5 되는 거, 7 되는 거, 7 되는 거, 35 되는 걸 빠르게 조사하면 되고 3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5가 되는 방법은 3H5인 줄 알았는데 3H2로 계산하고 이것도 3H2로 계산하고 자 3H7인데 이렇게 빠졌으니까 3H4로 계산하고 3H4로 계산하고 3H35인데 3H에 32로 바꿔서 덧셈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겠다. 뭐 어렵지 않... 풀어보니까 안 어렵네. 그때는 좀 그랬었는데 풀어줘야겠다라 생각했는데 풀고 나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8번입니다. 자, 느낌이 슬슬 와요. 자, 5명의 학생 A, B, C 에게 각각 2개 이상 8개 이하의 같은 공을 나눠주려고 했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경우에 쓰는 거에는 얼마가 되느냐? 야, 봐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8개 이하가 돼야 되고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2개 이상 받게 되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뭘 알겠지만 여긴 는이 있네. 는이 있네. 여기 는이 없네. 는이 없네. 는이 있네. 자, 택은 2가지야. 크거나 같다를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눠서 4가지 경우로 분해를 하거나 선생님이 몇 번 언급해줬던 고급 스킬을 사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급 스킬을 보여주도록 할게. 잘 보셔야 돼.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 전부 다 는이 있는 부동으로 바꾸는 거죠. 보세요. B하고 C는 같을 수 있나요? 태원아, B하고 C 같을 수 있어? 그런데 B에다가 2를 더하면 이 둘은 같을 수가 있어. 동의하죠? B하고 C는 같을 수가 없거든? 근데 작은 B에다가 1을 더하면 둘은 서로 같을 수가 있다고. 자, C하고 D 같을 수 있어? 없어. 근데 C에다가 1을 더하면 둘이 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조건, 자, G가 2보다 크다는 조건 좀 풀었으면 A가 B보다 큰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잘 합체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잘 이렇게 버무려서 합체해주시면 되는 거야. 합체할게. 그쵸. D 똑같지? 합체한다. 2 작거나 같아. D 작거나 같아. C 더하기 1이야. 근데 이 조건이랑 이 조건 합체하려고 했는데 여긴 C 더하기 1인데 여긴 C네? 그럼 어떡하시냐? 여기다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해서 C 더하기 1은 누구보다 B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긴 B인데 여긴 B 더하기네. 그럼 여기도 2를 더해주시고 여기도 2를 더해주셔서 자 B 더하기 2보다 A 더하기 2가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전부 다 는이 있는 걸로 합체해준 거야. 자, 2가 될 수 있는 최대값 8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얘만 바뀌겠죠. 자, A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2였는데 A 더하기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정원아 얼마일까? 4겠지? 그래서 4 어떤 느낌? A 더하기 2와 B 더하기 2와 C 더하기 1과 D와 2가 4, 5, 6, 7, 8이 되는데 증가상태 함수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을 하겠다. 함수 끝.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맞겠죠. 정해 주시고. 자, 이거는 좀 많이 보여줄게. 많이 보면 기본 장착되면 되게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잘 봐줘. 아, 힘들어. 자, 정해 주시고. 정원이 눕는다.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너 누우면 너 누운 거 찍어서 엄마한테 보낼 거야. 수업 시간에 누워서 눕는다고. 자, 158번 됐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좀 기출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안 해오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그래서 당연히 숙제를 다 해야겠지만 우선순위를 혹시 잡는다면 근데 내가 꼭 이러면 꼭 그거만 보더라고. 우선순위를 꼭 정해야 된다면 학교 시험지를 먼저 푸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죠? 다음에 오늘 낼 거야. 자, 이제 15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좀 길어 문제가.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자, 원수열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짬뽕이 된 문제니까 자, 15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유리야, 홀수계의 약수를 갖는 수가 가능한가?
홀수의 약수를 갖는 자연수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을까? 홀수의 자연수. 홀수의 약수. 자, 어떤 수가 홀수의 약수를 갖는 수.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1, 2는 아니고 3은 아니고 4, 5는 아니고 6도 아니고 7도 아니고 8도 아니고 9, 1, 4, 5. 그렇지. 제곱수들만이 약수 개수가 홀수야. 그래서 재료가 되는 숫자들을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면 자, 근데 흰색 분필 자꾸 보다 어디 가는 걸까? 어디 가는 걸까? 다 쓰는 걸까?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흰색 분필. 야, 그래서 100 이하의 홀수의 약수를 갖는 수는 1, 4, 9, 16, 25, 36, 49, 64, 81, 8814, 81, 자 100까지 이렇게 100 이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10개 수들을 준비를 했어. 야, 그래서 내가 이 중에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6개 자리에 이 숫자를 집어넣어 계산을 할 텐데 자, 마주보는 두 자연수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 아, 홀짝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홀수가 몇 개? 5개. 홀수가 5개. 짝수가 5개.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사실 없었던 거야. 그냥 홀수 5개, 짝수 5개 쓰면 된 건데 괜히 짐 빼려고 뭐 100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냥 구성을 해볼까? 상계야, 홀수하고 짝수를 각각 몇 개씩 배열하는 방법이 있을까? 3개. 그거 말고는 없을까? 없어요. 자, 우리가 홀수하고 홀수 마주보는 게 홀수가 되려면 하나가 짝수가 되고 하나가 홀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짝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는 각각 몇 개씩 3개씩 준비가 일단 돼주셔야 돼. 그래서 저기는 5개의 홀수 중에 3개를 선택하고 짝수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실제로 그냥 쓸게. 자, 1, 4, 9, 16, 25, 36이 준비가 되었어. 나머지 4개는 버렸어. 준비된 거야? 자, 이제 서로 마주보는 곳에 합이 자, 홀수가 되도록 나열해봅시다. 숫자 1을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숫자 1을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가 같은 식으로 접근해줘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하니까 자, 숫자 1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한 가지. 그래서 여기다 1을 적은 거야. 자, 1 마주보는 곳에 숫자를 적는 방법은 짝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 그 3가지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4를 적게 된 거야. 물어볼게. 상계야, 9를 적는 방법은 어디 몇 가지? 4가지. 4가지. 9를 적는 방법 4가지. 그래서 9를 여기다 적은 거야. 그럼 9 마주오는 곳에 짝수를 적는 방법은 남은 짝수 2가지. 자, 그럼 나머지 홀수 하나, 짝수 남게 됐으니까 걔네들이 위치 바꾸는 방법이 있어? 2가지. 이렇게 써놓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홀수를 뽑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짝수를 선택하는 방법이었고 자, 첫 번째 홀수를 선택하는 방법. 자, 마주보는 짝수를 선택하는 방법. 마주보는 자, 짝수를 선택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9를 선택하는 방법이었던 거고 그다음 마주보는 짝수를 또 선택하는 방법이었고 마주보는 자, 짝수를 선택하는 거고 마지막 2개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고 이 정도만 내보내 둬도 알아먹지 않을까? 150번. 도대체 이 풀이가 언제 끝나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냥 다 풀어줄 거냐고? 그런 건 아닌데. 160번 문제 보겠습니다. 느낌상 다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지?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제일 빡치는 문제였어요. 자,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 시험지 중에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해요. 뒤에 있는 서술이 오히려 간단하고 자, 문제 한번 볼게. 1, 2, 3, 4, 5에서 6, 7, 8, 9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또 얘기하지만 내가 벌써 좀 이렇게 확통에 대한 게 소지를 좀 그냥 보인다는 정도로 할게. 근데 약간 이제 어떤 사람 중에 나랑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약간 안 좋은 사람이. 우리 팀이었는데 내가 하도 일을 너무 게으르게 막 마감 안 지켜서 쫓아냈거든. 타락시켰어. 근데 거기 이제 남아 있는 거야. 그 방까지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남아서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약간 깐죽대는 스타일인데. 그래 내가 먼저 어제 그 문제를 딱 했더니 이 문제다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하더라. 뭐 임을 뭐 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거 요거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걸 몰라? 약간 그런 식으로 댓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그게 내가 밑에 댓글에 그 카톡에 댓글 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라고 하진 않고 무슨 말씀이신지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새벽 3시 넘어서 댓글 달았더라고. 난 2시쯤에 그걸 올렸는데 술 먹고 헛소리를 쏘나가지고 혼날라고 말이야. 야 봐봐. 1, 2, 3, 4, 5에서 6, 7, 8, 9로 대응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치역의 원소는 3개다. 이 중에 한 친구는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중에 3, 4, 5의 함수값의 곱은 4의 배수로 했으니까 3, 4, 5는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고 1, 2번은 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를 했으니까 치역이 얘를 뺀 경우 얘를 뺀 경우 얘를 빼고 얘를 뺀 경우인 4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여러 선생님이 올린 풀이 중에 그나마 가장 나은 풀이 같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잘못 썼더라고. 젠장. 같이 고민해보자. 누가 빠졌어? 첫 번째 케이스. 1, 2, 3, 4, 5가 8을 제외한 6, 7, 9에 대응되는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야. 자, 세 번째 케이스야. 1, 2, 3, 4, 5가 7을 제외한 6, 8, 9에 대응되는 케이스야. 자, 네 번째 케이스야. 5를 제외해 6 제거하고 9 제거, 8 제거, 7 제거, 6 제거는 8 아닌데 7, 8, 9에 대응되는 경우에 속해. 자, 1, 2, 3, 4, 5가 1, 2, 3, 4, 5가 7, 8, 9에 대응되는 경우에서 자, 어떤 친구는 뭐 하냐면 여사건으로 하고 어떤 사건은 어떤 친구들은 본사건으로 해서 그 경우에서를 구하는 게 사실 좀 까다로워. 어려워.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경우에서 하면서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지 조금 어려운 문제인지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그걸 구별을 못해. 그냥 처음 보는 문제면 그냥 어려운 문제가 뭐다 하지 그게 내가 포기하고 넘어가야 될 정도의 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적당히 판단해야 돼. 특히 배제고는 시험 문제 많거든. 작년에 많았거든. 그 보고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위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야 가자. 이제 3, 4, 5가 선택한 친구들의 곱이 기본적으로 4의 배수가 된다 했으니까 야 근데 4의 배수는 알겠지만 2를 곱하는 건데 여기 봐봐. 이거 겁나게 많지. 어지간하면 4의 배수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얘는 뭐 할 거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요거는 지금 6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것도 좀 6하고 8이 있으니까 여사건이 날 것 같고 요것도 8 한 번만 곱하면 바로 4의 배수가 되니까 요거는 분사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강력하게 이거 두 개는 여사건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5개의 원소가 3가지 원소에 골고루 대응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먼저 얘는 여사건을 해야 되니까 정치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5가지 숫자를 3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3개의 원소에 분배를 해줘야 돼. 5개의 원소를 3그룹으로 분할하는 방법은 1개, 1개, 3개 또는 1개, 2개, 2개 방법이 있어. 5개 중에 1개를 뽑고 4개 중에 1개를 뽑고 3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두 그룹의 연수가 똑같으니까 얘를 2표로 나눠주시고 5개 중에 1개를 뽑고 4개 중에 2개를 뽑고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연수 똑같으니까 얘도 2표 나눠주고 그래서 더 하신 다음에 그 3개의 그룹을 세 원소에 분배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냐면 150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5가지 원소가 3가지 원소에 빠짐없이 대응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15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150가지 경우에서 제외를 해야 돼. 이것도 150가지 경우 중에서 제외를 해야 돼. 왜 그렇다? 6하고 8이 많아. 웬만하면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6건을 빼는 게 낫겠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건 뭐야? 3과 4와 5를 곱한 놈이 4의 배수가 되지 않는 방법들. 야, 4의 배수가 되지 않는 방법들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모두 다 7로 대응되는 방법이 있겠지. 짝수들 극혐. 짝수를 곱하면 4의 배수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난 일단 기본적으로 7에 모두 대응되는 방법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1, 2가 반드시 이렇게 대응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는 거야. 3, 4, 5가 모두 7에 대응되는 경우. 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3, 4, 5 중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니네가 필기를 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좀 이해를 좀 한번 해봐. 3, 4, 5가 한 친구만 6에 대응되고 나머지는 7에 대응되는 방법까지는 허용을 해주셔야 돼. 2의 배수까지는 허용해줘야 된다고. 하나 더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그럼 안 돼. 일단 누가 6에 대응될 거야? 세 가지. 셋 중에 나머지는 7에 대응돼야 돼. 그럼 여기는 1, 2라는 원소는 이제 6, 7, 8로 대응되는데 8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것도 여섯 번. 봐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얘가 선택하는 것도 세 가지. 그런데 3의 제곱까지 중에서 1, 2가 모두 6, 7을 선택하는 2의 제곱까지 경우의 수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8이 세대로 받아야 돼. 1, 2가 적어도 8 한 친구는 대응돼야 되는데 자 1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고 2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데 1이 6, 7 중에 대응되거나 2도 6, 7 중에 대응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제거해 주신다. 요게 한 가지 케이스인 거야. 이런 걸 4번 하셔야 돼요. 그럼 할까? 빨리 할까? 다를까? 똑같을까? 야 6이 들어있고 8이 들어있고 6, 8이 아닌 게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같은 경우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자 1번 경우의 수하고 3번 경우의 수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것도 8로 대응되면 그냥 끝이니까 전부 다 3, 4하고 어디 대응돼야 돼? 7 또는 9에만 대응이 되는 거. 오케이? 자 전체 경우 150가지 중에서 나도 힘들어요. 150가지 중에서 진짜 야 오늘 질긴 기다해. 자 3, 4, 5가 모두 8에 대응되지 않는 것이 6번이야. 유일한 6번. 그럼 3이 대응되는 건 7, 9 중에 하나. 4가 대응되는 건 7, 9 중에 하나. 5가 대응되는 건 7, 9 중에 하나. 자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냐? 2의 3승까지가 돼. 2의 3승까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짜증나네 진짜. 좀 빡친다 이제 슬슬. 야 세 가지 원소가 다 하나에 대응되잖아. 이렇게. 이런 방법이 7에 대응될 거야, 9에 대응될 거야 두 가지가 있는 와중에서 이런 식의 대응이 되면 야 근데 이게 더 쉬운 풀이가 사실은 없었어. 많은 선생님들이 풀이를 올려줬는데 이게 진짜로 제일 걔네가 괜찮은 거죠 진짜로. 1, 2는 반드시 이렇게 대응되거나 이렇게 대응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두 가지. 그런데 3, 4, 5가 7, 9에 나눠져 대응되는 이런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3, 4, 5가 7, 9에 대응되는 총 6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를 제외한 6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1, 2가 적어도 8 하나는 대응돼야 되니까 적어도 8에 대응되니까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2가 선택하는 거 3가지 근데 1, 2가 모두 7, 9에 대응되는 요거와 마찬가지 경우의 수인 자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의 경우 수를 제거해 주시겠다.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야. 나 다음부터 가는 거 안 죽겠다. 당분간은 45분 남은 거지 지금 우리 수업이. 그래서 이거 문제 풀이만 하다 끝나겠네 이거. 야 욕할 뻔했어 지금 방금. 촬영 중이라고 아니, 촬영 중이라고 욕을 안 하고는 건 아니지만. 야 저건 못 가그면. 근데 이걸 보고 사실은 알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경우를 나누는 문제들이 알 수가 없잖아. 시도해보고 좀 어려우면 넘어가. 알겠지? 솔직히 전에 욕이 좀 나왔어. 내가 여기까지는 다 맞겠거든. 근데 이걸 내가 하나 실수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문제를 올렸는데 보니까 저한 차이더라고. 야 근데 얘는 봐봐. 이게 이해계수가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본사건으로 가는 게 좋아. 본사건으로. 자, 요건 니네가 그래 여기까지 해놓고 니네가 이제 공부해봐 그러면 좀 웃기니까 마무리 좀 보자고. 야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3, 4, 5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원소가 6에 대응돼야 돼. 첫 번째, 야 모두 다 6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잖아.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그럼 1하고 2가 위치 바뀌어야 돼.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자, 세 친구 중에 두 친구만 6에 대응될 수도 있는 거잖아. 누가 6에 대응되지 않을 거야?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 근데 그 친구가 나머지 7, 9 중에 어디에 대응될 거야? 선택하는 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오케이? 자 이제 1, 2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골 소재죠.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7이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에이씨, 퇴씨. 고민을 좀 했어.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는 방법 중에 없어. 그래 뭐 찍든 뭐 하든
자 이제 한두 개만 더 풀면 되니까 정말 쉐시지, 그지? 그지? 쉐시야. 같은 강남구로서 어떻게 생각해? 네? 같은 강남구로서 어떻게 생각해? 아 잠깐만, 얘네 서초구인가? 아 강남구다. 근데 저런 거 넘어가도 딴 거 많이 맞추면 1등급 맞을 수 있잖아. 맞아. 자 문제는 객관식이라는 거야. 씨. 어? 어떤 공부 잘하는 애가 막 시도를 했어.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거야. 틀렸어. 근데 어떤 애 그냥 느낌상 1번 했는데 맞았어. 참.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아 근데 진짜 좀 과해. 내가 이거 선생님이 생각이 있겠는 건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거기도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데 있으니까 등급 나눠야 되니까 이제 야 우리는 이런 거 상위 빼고 우리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얘는 강남 분위기 학교가 너는 나올 수 있어 임마. 자 볼게요. 자 이제 하나 두개 세개 자 161번. 야 이것도 엄청 재밌게 풀려. 진짜로 한 큐 컷이야. 문제 읽어봐. 해봐 문제 읽어봐. 자 1, 2, 3, 4, 5, 6, 7, 8 7, 6, 5, 4, 3, 2, 1을 적은 종이가 있었어. 그 내가 이 종이를 잘랐어. 어떻게 잘랐냐면 여기서 한번 잘랐어. 여기서 한번 잘랐어. 여기서 한번 잘랐어. 여기서 한번 잘랐어. 여기 자른 건 없어. 저기 4번 잘랐어. 그 수를 321, 78만 7254, 456, 3, 10이라고 하는 5개의 수를 만들었어. 근데 그 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짝수, 홀수, 짝수, 짝수, 홀수가 되도록 종이를 자르는 방법은 과연 몇 가지가 되느냐. 근데 이게 위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좋아. 왜냐면 이거 한 큐 해결 가능하거든. 뿅 해가지고 말이야. 자 볼게. 어차피 마지막이 홀수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야. 어차피 마지막 수가 홀수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야. 그지? 어차피 홀수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봐봐 이제 시작할게. 첫 번째 수가 짝수가 되기 위해선 말이지. 첫 번째 그룹에 들어있는 이 숫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짝수 개가 돼주셔야 돼. 자, 첫 번째 수가 짝수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그룹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가 짝수 개가 돼주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수가 홀수가 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3개여도 상관이 없어. 오른쪽에는 15처럼 3, 4, 5처럼 그지? 그래서 두 번째 그룹에 들어있는 개수는 몇 개다? 2b 더하기 1개처럼 홀수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숫자가. 자, 뭐 하는지 알겠지만 벌써 중복조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중복조합을. 여기서 세 번째 숫자에 들어있는 숫자도 자, 분명히 짝수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끝이 짝수로 끝나기 위해선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도 분명히 홀수 개수가 반드시 돼주셔야 돼, 홀수 개수. 자, 이 친구는 홀수로 시작하는데 짝수로 끝나니까 이건 반드시 짝수 개수만큼. 근데 여기가 자꾸 찌릿찌릿하지? 너무 그랬나? 여기 그래서 막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그게 들어가야 돼. 그게. 자, 2 더하기 1개만큼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 머리가 여기가 찌릿찌릿해. 여기가. 찌릿찌릿해. 너무 이게 막 계속 이렇게 소리를 들어 그런가? 야, 그래서 이거 더하기 얼마가 돼야 돼? 갑자기 숙여졌어. 15개가 돼야 돼. 자, 그럼 니네가 여기서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 중에서 누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누가 0이 아닌 수가 돼야 되는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야, 보시면 알겠지만 A는 자연수여야 돼. A는 자연수여야 돼. 근데 B는 자연수 아니어도 돼. 요거 자연수 아니어도 돼. 요거 자연수 돼야 돼. 그냥 다 집어넣으시고 1 넘기고 2로 나눠주시고 자연수인 것과 아닌 것만 구별해 주시면 한 개의 중복적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복잡이 항상 보면은 중복잡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중복적으로 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 누가 이걸 중복적 문제로 보겠어? 그잖아. 이게 중복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 자꾸 찌릿찌릿하지? 옛날에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가슴에 이게 뭐가 났어요? 빨간 게. 점 같은 게 났더라고. 근데 점점 커져.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피부에 빨간색 핏주머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커진 거야. 이게 만지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그 병원을 갔다 나가 말았지. 그냥 대학생 때 술을 먹다가 축축 해가지고 봤더니 터졌어. 그래서 이 지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혈을 했지. 이렇게 막았지.
술을 먹으면서 이거 피나는 거까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한참 지났어. 너는 지혈이 안 돼. 다시 막았어. 한참 지나서 정말 지혈이 안 됐어. 아, 술 먹을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술 먹으면 그만두고 근데 근처 이제 그때 건대 근처에서 이제 술 먹고 있어서 가지고 건대 병원에 갔어요 그때. 당시에 갔는데 야 건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네. 자기네는 안 된대 여기서는. 처음에 혈소판 검사하더라고. 피가 멈추니까 혈소판 부족한가요? 검사하는데 다 정상이야. 간호사가 뭐 이런 걸 그냥 처음에 이제 간호사의 반응이 지혈하시면 돼요. 저 1시간 지혈했는데 안 됐다고. 의사가 오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이제 막 하다가 근데 이제 밤새 지혈을 했어. 결국에 밤새 지혈했는데 다음날에 이제 이거 관련된 이제 피부과 좀 이제 가서 치료 받는데 야 건대병원이면 그래도 꽤 큰 병원이잖아. 큰 병원으로 가래.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성모병원으로 이것 때문에 맞고 이 상태로 성모병원에 갔어요. 근데 성모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저 건대병원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좀 약간 나이 많은 그 교수 쪽으로 이렇게 진료를 가서 잡아주더라고. 교수가 딱 보더라고. 열었어. 피가 나. 막 고민을 해. 근데 코를 해. 막 젊은 교수 몇 명이 와. 지네끼리 쑥덕쑥덕 해. 이건 죽는 병인가? 진짜로. 근데 나이 많은 그 교수가 딱 이렇게 이게 책을 딱 꺼내더니 그 책장에 겁나 책이 많잖아. 꺼내더니 막 펼치더니 야 뭐 이래 이거래. 그래서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세혈관이 피부 밖으로 자라는 희귀병이야. 모세혈관이 피부 밖으로 자라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내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온 거야. 터진 거지. 지혈이 안 돼. 방법은 근처를 도르는 다음에 전기로 지지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뭐 그때 했던 그 의사 말대로라면 마취를 하면 후유증이 좀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취 없이 절개를 하고 전기로 지져야 돼. 생각해봐. 누가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자 넘어가서 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하고 자 163번 문제만 설명하고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근데 미안해 딴 얘기 해서 근데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여기 또 똑같은 게 난 거야. 빨간 게 났더라고. 이건 좀 다르더라고. 여기 났더라고. 짰어. 피가 나네? 느낌이 안 좋아? 지혈이 안 돼. 또 갔어.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지혈을 해야 된다. 나 옛날에 이거 한번 걸린 적이 있었다. 소용없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좀 다르게 하더라고. 미안해 혈관을 꼬매더라고. 실을 넣어서 미안해 혈관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꼬매더라고. 자 문제 봅시다. 자 이걸 많이 힘들지? 그지? 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되는 데는 1대1 대응의 함수 중에서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번을 합성해서 항등함수. 이 i란 표현은 바로 뭐냐면 항등함수라 그래서 집어넣은 게 나오는 함수. 근데 내가 고1 때 이거 많이 했었을걸? 야 n 대신에 3을 집어넣을 때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3번을 합성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거나 또는 5번을 합성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계산해라. 요거는 봤을 거야. 3번 합성한 거. 자 가볼까? 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서 3번을 합성해서 자기 자신 대응되는 방법 있잖아. 다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거나 아니면 세 친구가 함수값을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머지 2 친구는 자기 자신 대응되는 이런 방법이 바로 3번을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돼. 써볼까? 1, 1, 2, 3, 4, 5. 근데 이거는 고1 때 많이 했었을 텐데. 고1 때. 기억이 안 나는 고1 선생님 뭐만 해야 돼? 하나 기억나지? 자, 내가 했거든 쟤를. 자, 같은 대응 관계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같은 대응 관계를 표시해주시면 자 보세요. 5넣으면 5에 대응되고 4넣으면 4에 대응되고 3 넣으면 3에 대응되는 이런 방법이 바로 3번을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의 대응되는 안 되는 거 되고 요거만 경우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5가지 중에서 함수값을 교환할 세 친구를 결정을 하고 근데 그 세 친구가 아래쪽으로 함수값을 교환할 수도 있지만 위쪽 방향으로 함수값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날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5번. 이건 어떻게 되냐? 5개의 친구가 함수값을 교환을 해야 돼. 자, 그 한 예를 한번 들어주도록 할게. 그 한 예야. 자, 1이 3을 선택하면 그 3은 다른 친구를 선택하고
그 친구는 4를 선택하고 그 친구는 5를 선택하고 그 친구가 1을 선택하는 자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대응되는 관계가 5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오는 주기가 5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이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4가지 그 친구가 나머지 중에 숫자 선택하는 거 3가지, 2가지, 1가지까지 그래서 요거랑 더해주시는 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고생 너무 많았다. 쌤 저거 3 아니에요? 어떤 거? 5C 3 곱하기 5C3 곱하기 그냥 일자로 다 대응되는 거. 아 일자로 대응되면 여기에 1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m이 1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 자기 자신 대응되는 거면 그냥 더하기를 해야지 이거 플러스 1을 했어야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른 의견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모닥 가져올게 빨리.